제주 종합경기장 일대에 대규모 스포츠 문화시설을 짓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2037년까지 스포츠 문화시설과 호텔 등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최대 8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노후된 제주 종합운동장과 한라체육관을 허물고 스포츠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용역진은 최종 보고회에서 3가지 사업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자리에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144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체육회관과 실내 수영장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2안 역시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자리에 축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짓고 객실 규모를 줄여 72개 객실의 스포츠텔과 도서관을 조성하며 야구장을 상업용 부지로 전환해 기업에 임대합니다. 3안은 시설 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큰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을 기존 형태로 빠르게 새로 지어 최소한의 스포츠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융복합 모델로 가서 제주 문화의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책임지고 전문가 생활체육도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발 초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호텔이 포함된 1안만 민자로 추진할 경우 B씨가 1 이상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하루 최대 이용객이 16,000명이 넘었는데 주차 공간 2,000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방안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2,000대를 해가지고 대규모 콘서트라든가 무슨 대규모 체육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의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계 전문가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등의 이유로 1안과 2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문제는 민자 유치를 하더라도 5천에서 8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최종안을 선정하고 2037년에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제주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제주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줍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통령 탄핵과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탄핵 다방을 제주에서도 연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로 비리가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초입에 들어갔다며 품격도 없고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막고 특검은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탄핵되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2년 반을 더 맡기시겠습니까? 3개월 더! 3개월 더! 조국혁신당은 제주도당 창당 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전국에서 14번째 시도당 창당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당원 3,000명이 가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원내 제3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젊고 참신한 인재들 발굴해가지고 제주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제주 현안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중앙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제주 지역에서 27.9%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무기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하루 종일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닷새 동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춥겠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후에 해제됐는데요. 산간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눈발이 약하게 날리다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눈 구경 가실 때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일요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8도 예상되고 한라산 성판악은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 9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기온이 반짝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우원시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장했지만 행정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해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시 국회의장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들이 제주 4.3 역사 왜곡과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유승현 민원련 정책위원은 2020년 1월부터 5년 동안 수집한 4.3 관련 유튜브 영상 380개 가운데 역사 왜곡과 허위 정보가 포함된 영상이 126개로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관련 언론 기사의 댓글에 폭동과 빨갱이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등 역사 왜곡이 확산되면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MBC 4.3 특별기획 4주회의 완성이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본사 강기룽 PD, 손세호 영상감독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4.3 직권 재심 유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진상규명 과정의 뒷이야기들을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주 MBC를 비롯해 12개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14개 프로그램이 수상했습니다. 2025년 적십자 희망나눔 성금모금 선포식이 오늘 제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희망나눔 모금은 적십자 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목표액은 52억 원입니다. 모금액은 자연재난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이재민과 난치병 환우 돕기 등에 사용되며 다음 달 2일 도청에서는 캠페인 출정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도 열립니다. 제주의 한 세차장에서 60대 여성이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2호동의 한 공업사 세차장에서 60대 여성이 25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LPG 운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가스 폭발에 대비해 안전조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한 30대 전직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